사실 처음에 테슬라에 투자했을 2019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사업 분야로의 확장에 대한 상상을 할 수도 없었고, 단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전기차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혁명으로 파생될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오랜 기간 테슬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와 환경을 보고 있으면 테슬라가 2021년 옵티머스를 개발하기로 발표한 이 날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었던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공개했을 때 언론의 분위기는 매우 싸늘했었죠. 이때 당시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를 건설 중이었으며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FSD도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한 테슬라 팬인 저조차도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테크 산업을 살펴보면 이 결정은 100번 옳았던 결정이며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로봇 사업으로의 확장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집중을 했더라면 사이버트럭의 인도일이 계속 딜레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의 기술 달성도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200를 뚫고 $170대를 횡보하고 있는 주가조차도 어쩌면 더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을 잠시 제쳐두고 집중을 분산해서라도 진입했어야 하는 시장이 바로 로보틱스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잘 보여줬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구현이 이미 가능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로봇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부분은 인텔리전스의 부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실제 공간을 파악하며 이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이동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비싼 라이다와 센서 탑재 없이 테슬라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의 시대가 점차 오고 있고, 또한 인간 언어로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 발전이 가능케 하고 있기에 지금에서야 갑자기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이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을 내며 PR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과거 배터리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전기차가 본격적인 발전이 안 되었다가 테슬라가 이를 해결하며 지금은 모두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로보틱스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 부족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의 대기업은 물론 새로운 스타트업들까지 이런저런 로봇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결국 오게 되는 큰 흐름이었을 뿐이고 머스크의 선견 지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을 테슬라 투자자로서 더 이상 공상의 이야기가 아닌 곧 닥치게 될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도로 위의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가정집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투입이 될 옵티머스는 안전의 문제가 덜 예민한 만큼 바로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도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도 직접 언급했다시피 지금으로선 2025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로보틱스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코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인하우스로 생산하는 능력이 갖춰져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2025년까지 갖출 수 있는 회사는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테슬라가 유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티머스의 대항마로 취급되고 있는 피규어 AI의 로봇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지능, 즉 인간과의 소통 부분은 오픈 AI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사물인식 및 이동에 있어서 테슬라와 같이 카메라 비전만을 이용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이 모든 역량이 엑셀 그룹 그리고 테슬라의 FSD 역량으로 소프트웨어조차 모두 인하우스에서 가능하게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44빌리언나 주고 매수를 한 표면적인 이유는 표현의 자유였지만 그 기저에는 추후 옵티머스를 도입할 때 인간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놓는 움직임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모든 개발이 순탄하게 흘러가면서 실적 발표 때 언급했던 것과 같이 2025년에 옵티머스 외부 판매가 진행돼서 가사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시작한다 가정했을 때 테슬라는 또 한 번 시장에 조기 진입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집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에 위치 암호화, 얼굴 자동 모자이크, 그리고 사용자의 동의 등등 갖춰져야 될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로보틱스 인하우스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달성에 비해서는 해결하기 매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이 세상의 모든 도로 상황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자율주행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조기 도입을 통해 머지않아 이 세상의 모든 가사 일처리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며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옵티머스 함대가 다 함께 학습 및 훈련을 진행하며 시장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역량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테크에서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아예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는 등 마치 한낱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였던 엔비디아가 AI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그 누구도 몰랐듯이 이런 신사업에서는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산업의 변화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